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몸이 힘차게 반응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씁쓸한 좌절감이 몰려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막혀버린 실핏줄, 바로 그 작은 혈관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막힌 길을 단 3일 만에 뚫어주는 비밀, 바세린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70세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만에 예전처럼 아침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값비싼 보약도 위험한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화장대 위에 늘 있는 바세린, 그리고 부엌 구석에 놓인 생강 한 뿌리였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 단순한 재료들이 만나면 먹는 약보다 더 직접적으로 미세 혈관을 자극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학적인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체의 피부 중에서도 성기 주변 피부는 가장 얇고 흡수력이 뛰어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경피흡수, 트란자말 압소프션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일부 의사들은 먹는 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외용 흡수의 빠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말씀드릴 비법의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혈액을 뜨겁게 두고 미세혈관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르면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이때 바세린이 밀폐막 역할을 하면서 그 성분들을 피부 깊숙이 잡아주고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합니다. 마치 작은 수송 차량이 강력한 엔진을 실어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세린이 든든한 차량, 생강이 뜨거운 엔진, 그리고 목적지는 당신의 막힌 실핏줄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단 3일 만에 효과가 있을까? 네,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명의 환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과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바세린과 생강을 활용한 황금 레시피뿐 아니라 그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과 스트레칭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5가지 좋은 음식,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성의 힘을 되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더 뜨겁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참여가 이 채널을 살리고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세린과 생강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히 입술이 트었을 때 바르는 연고 혹은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보호하는 저렴한 보습제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경험하면서
이 소박한 흰 연고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는 약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송 차량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몸에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막힌 길로는 제대로 도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력한 생강의 성분도 공기 중에서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때 바세린이 개입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하여 성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잡아두고 피부 속 깊숙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마치 단단히 잠긴 성문 앞에 기름칠을 해서 문이 부드럽게 열리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점은 흥미로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바세린은 단순 보습일 뿐 양리적 효과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바세린이 피부 장벽을 조절하여 외부 성분의 흡수를 돕는다라는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농부들은 땅이 너무 딱딱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발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촉촉하게 적셔 두었지요. 그래야 씨앗이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부라는 땅을 부드럽게 적셔두어 생강이라는 씨앗이 깊숙이 들어가 싹을 틔우도록 돕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값비싼 보약입니까? 최신형 약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지만 너무 흔해서 무시했던 작은 것입니다. 바세린처럼 말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68, 세 남성 환자분은 수년간 값비싼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바세린의 생강즙 한 방울을 더해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감격의 찬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아침마다 제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수백만 원을 들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힘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소박해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에 있습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싸구려 보습제가 아니라 생강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최강의 수송 차량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혹은 내일 아침에 약국에서 하얀 통 바세린을 발견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속에 숨겨진 가능성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작은 연고 하나가 어떻게 남자의 자신감과 아내의 미소를 되찾게 하는지 이제 본격적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생강 한 방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강은 겨울철 감기에 좋은 식재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요? 차로 끓여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위장을 편안하게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뿌리 하나에 남자의 자신감을 되살리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말초, 혈류를 개선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갑거나 하체가 무기력한 어르신들에게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생강을 그냥 먹을 때보다 피부를 통해 직접 흡수될 때 훨씬 빠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과정에서는 위와 간을 거치면서 성분의 상당 부분이 분해되지만 피부로 스며들면 곧바로 혈관 주변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국소 혈관 자극 효과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간단한 방법을 몰랐을까? 바로 여기에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생강은 경구 섭취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피부 흡수는 내복보다 빠르며 특히 민감한 부위에서는 훨씬 강력하다라고 반박합니다. 아직도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결과만은 분명합니다. 생강 한 방울이 남자의 아침을 되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0세인 김모 어르신은 몇 년 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값비싼 보약도 수입 비타민도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바세린 플러스 생강 한 방울 비법을 따라한 지 사흘 만에 그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살아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제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단 한 방울이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서 두세 방울을 쓰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심해지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방울, 그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법이지요. 조금 엉뚱한 비유를 드려보겠습니다. 거대한 기관차도 결국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성냥불 한 줄기가 석탄을 태우고 그것이 증기를 만들고 수백 톤의 철마를 움직입니다. 생강 한 방울이 바로 그 불꽃입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값비싼 약입니까? 아니면 매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연의 불꽃 한 방울입니까? 답은 이미 명확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세린이라는 수송 차량과 생강이라는 엔진의 비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나 어떻게 막힌 길을 뚫고 활력을 되살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은 먹어야 효과가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먹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약효를 전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를 통한 흡수, 즉 경피 흡수입니다. 우리가 파스를 붙였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이유, 니코틴 패치로 흡연 욕구를 줄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경피 흡수 원리 때문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피가 아닙니다. 온몸을 연결하는 거대한 흡수 통로이자 혈관으로 이어지는 창구입니다. 특히 성기 주변의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혈관이 가까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부위보다 몇 배나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피부 장벽은 약물 흡수를 막는 방패이므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특정 부위에서는 피부 장벽이 얇아 약효 성분이 빠르게 침투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차민준 교수팀은
성기 주변 피부의 흡수율이 위장관 흡수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경피 흡수는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강력한 치료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을 먹는 것은 먼 길을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회도로를 타고 빙빙 돌아가는 셈이죠. 그러나 피부 흡수는 고속 KTX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어르신의 경우 수년간 발기부전 약을 복용했지만 부작용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까지 겹쳐 삶의 질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세린과 생강을 활용한 경피 요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부작용은 사라지고 효과는 남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먼 길만 고집했을까요? 비싼 약, 위험한 시술, 몸에 부담이 되는 방법만 찾으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길은 외면해 왔던 건 아닐까요? 바세린과 생강을 이용한 경피 흡수는 그 길을 열어줍니다. 바세린은 보습막을 만들어 성분을 오래 머물게 하고 생강은 강력한 혈관 확장제를 피부를 통해 직접 전달합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막혀있던 미세혈관이 열리고 뜨거운 피가 목적지까지 콸콸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먹는 약은 몸속을 빙빙 돌아다니며 힘을 소모하지만 바르는 방법은 바로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 3일 만에 활력이 되살아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하루 5분의 마사지가 어떻게 당신의 하체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활력을 되살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을 되살리는 힘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밤 단 5분,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비밀은 값비싼 시술이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마사지입니다.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세린과 생강한 방울을 활용하여 막혀있던 혈관을 열고 잠자던 하체를 깨우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왜 하필 5분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5분의 국소 마사지가 혈류를 개선하고 모세혈관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충분합니다. 더 길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반드시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짧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매일 저녁 아랫배와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발기력 회복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사지를 받은 그룹은 수면의 질까지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학계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마사지 자체가 효과인가? 아니면 생강 성분 덕분인가? 일부 전문가는 생강의 혈관 확장 성분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압력, 즉 촉각 자극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제 의견은 양쪽 모두 옳습니다.
생강과 바세린은 성분적 효과를, 마사지 동작은 물리적 효과를 더해주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차가운 자동차 배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를 흘려주면 다시 엔진이 돌아갑니다. 마사지는 바로 그 케이블 역할을 합니다. 생강이 불꽃이라면 마사지는 그 불꽃이 더 빨리 퍼지도록 돕는 도체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세 부위를 강조합니다. 첫째,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 자리이므로 여기서 열을 일으키면 하체 전체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둘째, 아랫배 단전 부위.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마사지하면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집니다. 셋째, 허리와 엉덩이 위쪽. 신장과 연결된 중요한 자리로 두 손으로 감싸듯이 문지르면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이 세 부위를 바세린 생강 혼합 크림으로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그 따뜻함이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며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매일 단 5분,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을까요? 5분은 TV 드라마 한 장면보다 짧고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는 시간보다도 짧습니다. 그러나 그 5분이 당신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부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비밀, 좋은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비법을 알아도 잘못된 습관과 위험한 요소들을 그대로 두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지금부터는 반드시 피해야 할 값비싼 약과 잘못된 습관들의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약입니다.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력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수입 영양제, 혹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값비싼 약까지.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효과는 잠깐일 뿐, 몸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국제학회 보고에 따르면 흔히 쓰이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심장질환 위험까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남성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 이 약들을 계속 구입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빠른 효과라는 유혹 때문입니다. 하지만 빠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이 세 환자분은 매달 50만 원 이상의 수입제를 구입해 복용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효과가 있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성이 생겨 점점 약을 더 많이 먹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한 두통과 속쓰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아내 앞에서 오히려 더 큰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약이 저를 살려줄 줄 알았는데 결국 저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약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약은 증상을 잠시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 물이 잘 흐르지 않을 때 수도꼭지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물줄기가 나오더라도 곧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약은 그저 수도꼭지를 더 세게 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으로 녹슨 관을 갈아내거나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값비싼 약, 화려한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바세린과 생강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연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순간의 편안함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생의 활력을 원하십니까? 단 3일 만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자연 비법이 있는데 왜 굳이 부작용 가득한 약에 의존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값비싼 약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막혀있는 혈관이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함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 활력을 잃게 만드는 진짜 범인입니다. 여러분, 남성으로서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막힌 혈관, 특히 가장 가느다란 미세 혈관입니다. 우리 몸속의 큰 혈관들은 마치 대로와 같습니다. 조금 좁아져도 어느 정도 피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발기를 책임지는 것은 아주 가는 실핏줄, 즉 미세 혈관입니다. 마치 시골길처럼 좁은 통로이죠. 젊을 때는 이 길이 탄력 있고 부드러워 피가 자유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탁해지고 혈관벽은 딱딱해지며 결국 통로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국제의학저널에서도 보고된 사실이 있습니다. 발기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이미 심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성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성적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 건강의 경고등이라는 뜻입니다. 발기부전이 심장병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주제에는 늘 학계의 논쟁이 따릅니다. 일부 전문가는 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은 별개의 문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미세 혈관이 먼저 막히면서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바로 발기부전이라고 강조합니다. 아직도 일부 의사들은 이를 단순 심리 문제로 치부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남자의 자신감도 막힌다는 사실을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김모 어르신은 아내와 점점 멀어지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수많은 보약과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그의 큰 혈관은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작은 혈관, 미세 혈관이었습니다. 혈액이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세린과 생강을 이용한 단순한 경피 흡수 요법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원장님, 아침이 다시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류라도 전선 끝이 끊어져 있으면 정우는 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이 바로 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피를 보내고 있지만 끝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탁한 혈액이 당신의 밑에 혈관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뚫어주지 않는 한 에너지는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이제 아셨을 겁니다. 남성으로서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혈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무기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혈관을 깨끗이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두 번째 청춘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막힌 혈관을 더 교묘하게 공격하는 적, 바로 뱃살이라는 호르몬 도둑의 정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 앞에서 불룩 나온 아랫배를 보며 한숨을 쉬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보기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뱃살은 그저 군살이 아니라 남성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테스토스테론을 훔쳐가는 교활한 도둑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 특히 복부 지방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 뱃살이 많을수록 몸은 점점 여성화되고 활력과 자신감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세계 비뇨기 과학회에서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복부 비만이 있는 남성은 정상 체중인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또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합병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뱃살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건강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호르몬 변화는 나이 탓이지 뱃살 때문만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복부 지방이 많은 사람에게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확실히 낮게 나타난다 라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뱃살이 줄어들면 활력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뱃살은 마치 집안에 몰래 들어온 도둑과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는 동안 금고를 열고 소중한 보물을 빼내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왜 이렇게 힘이 빠지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밤새 도둑이 호르몬을 훔쳐간 것입니다. 제가 만난 66세 환자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피곤과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복부 지방률이 높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저는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도록 지도했습니다. 단 2달 만에 그의 뱃살은 눈에 띄게 줄었고 활력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아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뱃살이 당신의 힘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성 호르몬이 도둑맞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리한 운동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끝내고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면 충분합니다. 뱃살 도둑은 그렇게 하나둘씩 약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호르몬 도둑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바세린과 생강비법을 잘못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 바로 잘못된 사용이 부르는 위험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따라하면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주의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법이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바세린과 생강비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주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시험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피부 민감도가 다릅니다. 특히 아토피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생강 성분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팔 안쪽 연한 피부에 동전 크기만큼 발라 30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붉어지거나 따가움, 가려움이 생긴다면 이 방법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신호입니다. 둘째, 상처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라입니다. 피부에 작은 상처나 뾰루지가 있을 때 생강을 바르면 자극 성분이 직접 침투해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부가 깨끗이 아물었을 때만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성기에 직접 바르지 말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성기나 고환에 직접 바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는 피부가 지나치게 민감해 강한 자극을 일으키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직접적인 자극이 아니라 주변의 큰 혈관을 열어 전체적인 순환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넷째,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라는 원칙입니다. 한 방울이 좋다면 두세 방울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생강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용하면 화상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한다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한 방울, 하루 한 번. 이 성실함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피부 손상이나 염증, 심지어 부부관계에서 더 큰 위축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생강즙을 과다 사용하다가 피부가 붉게 달아올라 치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었는데 오히려 아내에게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민간요법은 위험하니 아예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안전지침만 잘 지키면 자연요법은 오히려 약보다 부작용이 적다라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핵심은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동차 자체는 위험할까요? 아닙니다. 운전법을 잘못 배우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바세린과 생강 비법도 같습니다. 올바른 길로 운전하면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달리게 해주는 훌륭한 자동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사용의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실천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치유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혼자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할 때 이 비법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무기력함으로 괴로워했고 아내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로 각방을 쓰며 말수가 줄어들었지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당신이 도와주면 좋겠어. 처음에는 아내가 당황했지만 며칠 뒤 진료실에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의 몸을 제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그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마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신뢰와 친밀감을 회복했습니다. 왜 아내의 손길이 특별할까요? 첫째,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손길을 느끼면 몸이 이완되고 혈관이 열리며 바세린과 생강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둘째, 아내 역시 같은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남편을 향한 애정과 연민이 커집니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5분의 시간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부부의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서로의 몸을 돌보는 순간 수십 년간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고 나는 여전히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학계에서도 부부간의 신체적 접촉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 같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치유 행위인 셈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민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벽을 쌓아야 할까요? 오히려 이 나이에야말로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집안에 불이 꺼졌을 때 혼자 성냥불을 켜면 작은 불꽃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그 불꽃은 따뜻한 모닥불이 되어 온 가족을 밝힐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마사지가 바로 그 모닥불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혼자만의 싸움으로 이 문제를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내게 5분만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 그 부탁 한마디가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함께할 때 치유의 힘이 몇 배로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반전을 가져오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지켜보며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세린과 생강 한 방울,
그리고 하루 5분의 마사지. 단순해 보이지요?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놀라운 반전을 만듭니다. 마치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습관은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사례를 보았습니다. 70세 은퇴 교수였던 한 분은 매일 밤 이 비법을 실천하며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달 뒤 그는 20년 만에 아내와 다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끝이 차갑고 저리던 분이었습니다. 바세린 플러스 생각 마사지를 발에도 적용한 뒤 저림이 사라지고 아랫도리까지 힘이 되살아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신감, 활력, 관계. 3가지가 동시에 회복되면서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학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년기의 건강 변화는 느리고 제한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노년기 건강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소평가되어 왔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적당한 운동과 간단한 식습관 조절만으로도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단순히 텔레비전 앞에서 한숨 쉬며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늘 당장 화장대에서 바세린을 꺼내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무도 매일 조금씩 햇빛을 받고 물을 마시면 언젠가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은 내일의 숲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꾸준함이 당신의 몸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반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당신이 내려야 할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바세린과 생강 한 방울, 그리고 하루 5분의 작은 습관. 그것이 어떻게 막힌 혈관을 열고 잠자던 활력을 깨우며 부부의 관계까지 회복시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는 어쩔 수 없다 라며 무기력하게 등을 돌리고 또 어떤 분은 한번 해보자 라며 용기를 냅니다. 두 사람의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몸을 끌고 일어나지만 다른 한쪽은 오랜만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몸을 느끼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깨워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은 바로 그 스위치입니다.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래된 시계가 멈췄다고 해서 시계가 고장 난 건 아닙니다. 단지 태엽을 감아주지 않았을 뿐이죠. 바세린과 생강, 그리고 당신의 손길이 바로 그 태엽입니다. 다시 감아주기만 하면 시계는 또박또박 시간을 새겨나갑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계에서도 말합니다. 일부 학자는 노년의 변화는 어렵다 라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작은 개입만으로도 노년의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된다 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 밤 화장대에서 바세린을 꺼내십시오. 부엌에서 신선한 생강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단 1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섞은 뒤 당신의 몸에 부드럽게 발라주십시오.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내일 아침에는 다른 느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당신은 거울 앞에서 당당한 눈빛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또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꾸준함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선택이 내일의 아침을 바꿀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 최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